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연입니다. 오늘도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부터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좀 봐봐. 당신 몸 좀 보라고. 계속 살찌잖아 지금.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먹고 싶은 걸? 어? 죽으려면 너만 죽어. 너 때문에 지금 애들까지 다 살찌고 있잖아. 이들 부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50대 부부가 겪은 실화예요. 부부는 동갑내기로 성격도 잘 맞고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아니 아침부터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잡채, 찜닭에 김치찌개까지. 이걸 누가 다 먹어? 누가 먹긴 우리가 먹지. 아니,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밥을 차려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당신 채널A도 안 봐? IM 닥터. 왜?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 거울 좀 봐봐. 당신 몸 좀 보라고. 허구한 날 이렇게 파티하듯이 잔뜩 차려 먹으니까 성장기 아이도 아니고 계속 살찌잖아 지금. 나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먹고 싶어. 정말 차려줘도 난리야, 진짜. 두 분이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식성이었나 봅니다. 그러게요. 음식 차려준 아내는 아내대로 속상하고 소식하는 남편은 남편대로 좀 화가 나고 참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가 남편은 집안 대대로 소식가였대요. 반면에 아내의 집안은 식사할 때마다 무조건 뷔페급으로 깔아놓고 먹어야 성에 차는 대식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왔나? 밥 먹어야지. 내 자네 온다 해가지고 갈비찜에 잡채, 육전에 나박김치까지 다 만들었어.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어. 아이고 장모님 너무 많아요. 장인 장모 두 분 다 건강검진해서 고혈압에 당뇨에 지방간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많이 드시면은 아니,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하지 말고 그냥 먹어. 아파. 아이, 차려준 사람 속상하게 왜 그래, 그냥. 아이 난 못 먹어. 어디 못 먹고 죽은 귀신 있나. 억지로 먹고 싶지 않아. 억지로라니, 어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억지로라니. 아니 먹고 싶은 거 당신이나 먹고 와. 애들까지 지금 밥 두 그릇째 억지로 먹고 있잖아. 어? 아이고, 장모님 댁 가서도 이렇게 음식 때문에 싸우네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먹는 양이 적은 사람한테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곤욕이긴 해요. 그렇죠. 부부의 싸움은 대대로 식욕이 달랐던 양가 부모님 댁에 가서도 끊이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왔어. 근데 며느라기 너는 어째 더 몸이 좀 커진 것 같다. 어머니, 요새 제가 조금 더 먹었더니 조금 불었나? 아이고. 어머니 저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셔. 엄마 말도 마. 엄청 먹어대. 애들까지 지 엄마 식성 닮아갈까 봐 내가 아주 무섭다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그냥 챙겨 먹는 거라고.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샐러드 해 먹자. 요즘 채소가 그렇게 맛있어. 계란 삶아가지고 샐러드 해서 그렇게 먹자. 어머니, 샐러드가 무슨 밥이에요? 그러면 샐러드 먹고 제가 삼겹살 사왔거든요. 샐러드 기본 먹고 거기에 고기를 얹어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어요, 어머니. 난 안 먹어. 아니 무슨 또 고기야. 우리 점심에도 고기 먹지 않았어? 아이고, 이게 진짜 친정 갔을 때랑 시댁 갔을 때랑 음식 문화 차이가 그냥 확 나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어요. 친정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어떡해. 결국 병원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아내의 식욕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음식량 줄였고
탄수화물도 일절 끊었대요. 그리고 매 끼니 먹는 것을 감시했고 결정적으로 남편은 아내가 친정에 가는 것까지 막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게 너무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킨 거겠죠. 그렇죠. 근데 먹는 거 감시당하는 거는 그건 좀 싫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 점심 샐러드 먹었어. 늦어? 늦는다고? 알았어. 여보세요? 예, 여기 아임 아파트 1층이에요. 거기 피자랑 치킨 세트 있죠? 예, 거기에다가 그 콜라 대짜루. 예, 그거 빨리 좀 배달해 주세요. 아이고. 어머머머 남편 없어서 몰래 뭐 이렇게 마구마구 뭐 시켜 먹나 보네. 이 맛이지. 이걸 어떻게 끊어? 야,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너네도 빨리 먹어. 그래 엄마가 싹 다 치우지. 야, 이거 우리 완전 범죄야. 우리끼만 아는 비밀이다, 알았지? 아니 아빠 몰래 애들까지 엄마랑 같이 먹고 있었어. 어떡해? 바로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응? 당신 늦는다고 했잖아. 당신 나 없을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랑 음식 시켜 먹었냐? 응? 어쩐지 살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 죽으려면 너만 죽어. 너 때문에 지금 애들까지 다 살찌고 있잖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나이 50에 음식 먹는 걸로 매일 감시받아야 되겠어 내 나이에. 내 팔자. 나 이러고는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아. 나 애들이랑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내 아내분이 또 얼마나 서러우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집을 나갈 정도였으면 진짜 서러웠겠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러 장모님 댁으로 향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아이들까지 비만해진 걸 보고 이혼 결심까지 하게 되셨대요. 이들 부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실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서게 된 이유, 아내의 식욕 때문이었죠. 이 멈출 수 없는 식욕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건강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엠 닥터 오늘의 건강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 겸 건강검진 예진 및 결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식욕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부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게 사람 의지대로 안 돼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뒤에다가 무슨 추진기 달고 있는 로켓 같아요, 식욕이.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요즘에 식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초여름이 되고 좀 더워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기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이럴 때만. 네. 힘 얻으려고 식욕 돋고. 그렇지. 네. 맞아요. 지금 같은 봄 그리고 초여름을 맞는 시기에는 다이어트를 꼭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 우리 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활동량까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살이 찌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가족들과 다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일단 식욕을 줄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음식을 줄여서 먹는 거 줄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사연 속 이 부부도 이 식욕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의 사연인데요. 이 부부에게 이혼의 위기가 생겼을 정도로 이 심각해진 계기가 아내의 절제 못하는 이 식욕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이 가족 구성원 모두 실패 없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식욕을 다스리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은 비법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비만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예전에는 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비만은 질병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전염병일까요? 전염병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전염병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만하다고 나도 비만이 되진 않잖아요. 비만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옮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전 세계에서는 비만을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전입니다, 이거. 실제로 전 세계 비만율은 1990년대 4.8%에서 2022년도에는 14%로 약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13년도 이후 10여 년간 비만 인구는 30.6%에서 이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말해 비만 환자 수는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실제로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진료했던 다양한 비만 환자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비만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배우자 혹은 자녀 역시 비만이라는 겁니다. 야, 비만이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비만이면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자녀들도 비만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연 속 부부도 이 식욕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던 거잖아요. 그게 좀 아내분의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렇네요. 그렇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가족이나 친구가 고칼로리 음식을 함께 먹거나 네. 신체 활동을 줄이는 등 이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이 체중 증가 위험이 57%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의 적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요? 그런데 이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아직까지는 미혹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체중 감량을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비만은 이 고혈압, 당뇨,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물론 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주변에 비만 환자분들 보면 당뇨, 고혈압 이런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구나. 네. 그분들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런데 이 사연 속 아내분처럼 식욕이 넘치면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식욕의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식욕은 정말 의지 문제일까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전에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식욕을 참기가 힘든 건 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가요? 식욕은 그 내 몸의 욕구기 때문에 그치. 내 맘대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의지 박약하다. 그래서 비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내 맘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의지보다는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아까 사연 속의 여자분도 내 맘대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네. 우리가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뭐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배가 안 고프다 해가지고 안 시켜요. 짜장면이 왔어요. 냄새가 술술 풍겨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한 젓가락 할래 안 먹는 사람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맨날 이거는 그러는데. 의지보다는 욕구의 문제 아닌가 그런 그렇지, 그런 그렇지, 면에서. 그렇죠.
자기 탓을 많이 하지. 아유, 맞아요. 내 탓이지. 내가 먹은 내 탓이지. 막 자책하고 이러고서. 막 의지 문제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멈출 수 없는 식욕은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시킨 사람 탓인가 그러면? 시킨 가족 사람 탓. 탓이네. 가족 탓이야? 가족 탓 아니에요? 누구를 탓해야 하느냐? 네. 네. 바로 장입니다. 장이요? 장이요? 이 여기 있는? 뱃속에 있는 이 대장이요? 맞습니다. 예, 우리의 장은 네.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것 외에도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장에서 그걸 한다고요? 우리 몸에서는 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이 식욕을 조절하는 폭식 예방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나 이 폭식증을 치료할 때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예. 즉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요 세로토닌 분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고 네. 과식, 폭식을 유도해 비만 체질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네. 지방세포의 크기를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존재하는데요. 장 건강이 나빠져서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 이 유해균이 지방산을 생성하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워 이 비만을 유발합니다. 네네. 반대로 이 장이 건강할 때 많아지는 유익균은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따라서 식욕을 다스려서 비만 체질을 극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유익균은 늘리고 이 유해균은 억제해서 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게 설명 듣고 보니까 식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게 단순히 내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장 때문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탓할래가 있었네. 얘야. 결국 남 탓은 아니고 내 장 문제는 내 장 탓이네. 어쨌든 내 건 탓이네요. 내 탓이네. 재밌습니다. 이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 유전이 되냐? 유전인 것 같아요. 애기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통통한 친구들 보면 확실히 부모님이 좀 이렇게 체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포동포동하고. 네. 특히 돌 사진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네. 지혜비 똥 닮았다. 지혜비도 이렇게 통통했거든. 막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 모양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건 아닐까. 저는 유전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좀 전에 사연자분 아이들도 어머니처럼 비만이 금방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보다는 유전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아까 전염병이라고 하신 것도 같이 생활하니까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생활 패턴으로. 네. 네네. 그럼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아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빠른 사과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크지만 이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몇몇 연구에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약 30%에서 80% 정도 이 체중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몸속에는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욕과 관련된 FTO 유전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MC4R 유전자 같은 이 비만 유전자가 아이들에게 되물림될 경우 이 체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부모의 자손은 이 정상 체중 부모 대비 비만될 확률이 약 77% 정도 증가한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비만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다. 그러면은 비만을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이 유전자가 비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100%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행이네요. 건강한 식단, 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수면 습관, 이 환경 요인으로 유전적인 소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비만에서 좀 탈출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비만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단 구성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또는 이 수술요법인데요. 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식이요법으로 얻는 체중 감량 효과의 경우 네. 단기간에 그치거나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이 비만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딱 표현 좋았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 쓰잘데기 기억을 없는 하네.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네. 실제로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시 체중이 증가됐고 2년 후에는 85%, 이 3년 후에는 95% 이상이 체중을 회복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장이 회복을 한다면 감사한데 몸이 뭐 그까이 걸 회복해. 물심양면의 고통이네. 물심양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을 절대로 방치해서 안 되는 이유가 네. 비만을 기억하는 우리 몸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연 속 아내분 그리고 아내분의 부모님들까지 겪었던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요. 심각한 경우 사망 위험도도 높이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체중 변동이 심할수록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117%, 뇌졸중은 136%, 그리고 사망 위험은 124%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사연 속 아내분도 당뇨, 고혈압 다 겪으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식사량도 줄이고 탄수화물도 일절 안 먹고 하셨는데 결국은 남편 몰래 치킨, 피자 이런 거를 시켜 드셔가지고 아유. 몰라.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은 것이 오히려 식욕 폭탄을 부른 건데요. 그래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이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고 내장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흰 쌀밥이 맛있어지고 젊었을 때는 먹지 않았던 이 달달한 간식이 자꾸 당기시는 분들 있으시죠? 있어요, 저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예전에 나 그렇게 빵 많이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빵이 맛있고 밥을 먹잖아요. 밥에서 단물이 그렇게 나오고 쓴 나물을 먹는데 쓴 나물도 달아. 진짜 이게 난 저도 달아. 이제 철 드셨네. 단맛을 알고 나물 맛을 이제 느낀다면 나 철 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이. 아니 빵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편의점에 있는 과자를 그냥 하나 둘 다 정복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그런 걸 정복하니. 종류별로 막 다 먹게 되고 미치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노화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면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단순당을 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도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욱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른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밥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게 밥 보자마자 웃음이 확, 미소가 확 지어져.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내 몸이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네요. 그 위험하게 탄수화물 중독으로까지 가지 않으려면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종 장기의 영양소로 활용되는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네.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도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요? 만약에 탄수화물의 섭취가 갑자기 제한이 되면 체력과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식탐이 더 커지면서 다음날 정제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이 폭식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면서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네. 다시 살이 찌는 이 요요가 오는 겁니다. 즉 비만과 요요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작정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과연 하루에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됩니까? 궁금하다. 하루 필요 탄수화물 섭취량은 130g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인의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요. 266.53g입니다. 두 배 이상이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이 연간 총 섭취량은 약 97.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많이 탄수화물을. 먹죠.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너무 줄여서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참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비교적 적거나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네. 건강한 탄수화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근, 고구마, 콩, 잡곡 등과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로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왕 먹을 거면 좀 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거네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권장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비만은 이 가족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식구 가족 모두가 30분간 산책하기, 훌라후프나 줄넘기, 자전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정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다이어트는 단기전이라 생각하고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장기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모두 다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이로운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권유경 선생님, 한의사 김익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비만이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에 달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인의 장 내에는요, 최대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런데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요,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비만은 물론이고요, 소화장애라든지 염증,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 장 건강이 비만을 잡는 핵심 열쇠 같은데. 그쵸.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들 걱정되시죠? 그럼요. 네. 제가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게요. 바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챙겨 드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균주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DNR17입니다. 잘 아시죠? 알죠. 이미 알죠? 네. 우차 강조해도 네. 절대 지나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네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비엔알17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선생님들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비엔알17이란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이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요. 이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17입니다. 기네요. 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유는 영양소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풍부할 것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모유는 아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장내 유익균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아동의 경우에는요, 비만 위험이요 유의미하게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이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균주만 선별을 해서 분리한 것이 바로 이 비엔알17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신소재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건강기능 원료대회에서 체중 관리 부분 올해 원료상을 수상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이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안 그래도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는 좀 소문이 자자하긴 해요. 핫하죠. 제가 또 트민녀거든요. 트민녀 뭔지 혹시 아세요? 피민요가 뭐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나는 앞트임한 여자인 줄 알았어. 앞트임한 여자. 나는 트롯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트렌드에 민감한 제가 또 비엔알17을 챙겨 먹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치? 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살이 좀 빠졌어. 우리가 보기에. 아니 야식 되게 좋아하고 매운 거 막 자극적인 거 막 좋아하더니 안 땡겨요. 그래? 너무 신기하게. 이걸 유지하는 비결이 비엔알17이야. 손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정말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 및 과체중인 성인에게 12주 동안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나 엉덩이 둘레 그리고 BMI 지수까지 모두 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2주 동안 비엔알17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고용량 섭취균의 경우에는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 허리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무려 5cm나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사이즈 좀 줄어드는 건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게다가 비엔알17이 이 장 속의 균형을 맞춰서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설사를 앓고 있는 성인에게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키자 이 유익균이 증가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과민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편감을 완화하고 또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떨어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제 뭐 숨만 쉬어도 막 뱃살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정말 딱이네요. 그렇죠. 근데 5cm면은 약 2인치 정도 빠졌다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등하겠는데요? 아, 뭐 갈등이 뭐예요? 그냥 당장이지. 그런가? 옷을 사야죠. 그렇죠. 심지어 허리둘레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역시 이 프로그램 IM 닥터의 우등생 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IM. 네, 살이 찐다는 것은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지방세포가 커지면 이 염증 물질을 내뿜는 독소 덩어리이자 염증 덩어리로 무섭게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지방 성분과 뒤엉켜 혈관 내벽에 붙어서 상처를 내게 되고 또 고혈압을 비롯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혈전을 생성해서 혈관을 막고 터지게 하는 등 이 심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이 비엔알17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비엔알17을 투여한 결과 지방을 태우고 산화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세포의 부피가 35%나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지방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크기가 달라. 그렇구나. 예. 애들이 대체적으로 균일하네요. 또. 예. 맞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BNR17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라고 불리죠. 뭔지 아시겠나요?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요? 아까 했잖아요, 저희 탄수화물. 수업에. 탄수화물. 그래 맞아. 탄수화물. 네, 바로 탄수화물이 네.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한국인들한테 맞춤이네요. 그러면 좋아하시잖아요. 떡, 빵, 면. 이런 거 안 줄여도 된다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탄수화물은 쌀이나 빵, 떡, 면뿐만이 아니라요. 고구마나 감자, 과일에도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우유나 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은 이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나 과당과 같은 아주 단순한 구조의 당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형태로 설탕이나 젖당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단당류와 이당류는요, 영양소가 거의 없고 분자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과일도 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 단당류 탄수화물 때문이었네요. 그러면 다당류는 뭔가요? 다당류는 이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당류는? 네. 네.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에 많은 이 녹말이나 식이섬유소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네. 단당류가 쉽게 생각해서 포도 한 알이라고 하면 네. 다당류는 포도 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다당류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때 이 BNR17이 단당류와 이당류를 이 다당류로 만들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신통하네요. 네. 예?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은색 부스를 단당류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수조를 우리 몸속 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네. 아이고 호로록 다 소화되네. 바로.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에너지원으로 다 소비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쉽습니다. 저래갖고 이게 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지 우리 그쵸. 몸에. 이때 BNR17은 단당류의 결합을 도와서 다당류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진 다당류는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죠. 와. 네. 못 뚫고 들어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체외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제 딱 되네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체외, 그러니까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실제로 고당식이 쥐에게 이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단당류와 이당류를 이 다당류로 전환을 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쥐에게 BNR17을 공급한 뒤 이 대변 검사를 한 결과 대조군보다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 함량이 약 5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앞서 강연에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말고 밥도 적당히 먹으면서 BNR17의 도움을 받으면 스트레스도 없이 맞아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겠네요. 과자도 바로 적당히 그겁니다. 먹고. 예. 우리가 이제 억지로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내가 스스로 억울해지면서 네. 막 식욕이 막 엄청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동인 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지. 에이 모르겠어 그냥 먹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식욕이 막 폭발하게 되는 거는요. 식욕 억제와 관련된 렙틴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렙틴 호르몬? 네. 이 렙틴 호르몬은요. 포만감을 조절해주고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네.
반복된 다이어트나 과식 그리고 잘못된 식단은 렙틴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요. 렙틴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허기를 계속 느끼게 되면서 결국에는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들이 혈중 렙틴 농도가 더 높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막 입맛이 막 너무 살아나가지고 미치겠는데 이게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럼 혹시 이 BNR17이 렙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서 렙틴 저항성을 완화해주고 또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살이 빠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 걱정하는 살을 뺐어. 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요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되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요가 오는 이유는요. 네. 바로 이 장 속에 저장된 비만 기억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비만 기억을 삭제하기 위해서는요. 장 속 비만균과 날씬균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네. 실제로 쥐에게 고열량식을 주고 체중을 늘린 뒤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을 시켰더니 체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비만을 기억한 장 속 유해균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요요에 시달리던 그 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 속 유해균을 없애버렸더니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BNR17이 비만 기억을 가진 유해균을 없애주니까 요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와.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네. 뼈나 근육의 손실도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네. 극단적인 체중 관리는 오히려 근감소성 비만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해서 골절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럴 때 BNR17이 뼈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고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석이조네요, 진짜. 그리고 종아리 뒤쪽 비복근과 허벅지 근육인 대퇴 사두근이 증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체지방량은 감소하고요. 또 지방을 제외한 뼈, 근육, 장기 등의 무게인 제지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필요 없는 체지방은 줄어들고 필요한 근육이랑 뼈 무게는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영상 속 수조를 우리의 몸, 흰 풍선을 근육, 노란 블록을 지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줄어든 근육 주변으로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요. 오. 그래요. 이때 BNR17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근육이 생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근육이 너무 파묻혀 있어요. 오. 이렇게 돼요? 지방을 밀고. 와. 네, 근육이 강화되면서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 잘한다 근육아. 너무 좋다. 그래 너의 역할이 크다. 네. 오. 네, 물론 신체적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이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유사한 원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저희 엄마랑 같이 BNR17 유산균을 챙겨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 건강 생각해서 프로틴도 같이 챙겨 먹었어요. 근데 따로 운동을 더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인바디 있잖아요. 네. 그걸 쟀더니 체지방이 확 줄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같이. 아니 엄마는 또 연세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오. 네. 야, 저렇게 또 먹었구나. 잘 챙겨 드셨네. 아니 근데 어렵지 않아요.
좀 알려주지 그랬어 미리 나도. 우리 엄마도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근육이 감소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 다 한번 네. 해봐야 되겠네 비아날 17로. 예. 예. 서로 챙겨주고 그러니까. 해야지 섭취도 잘하니까. 좋은 정보 나눕시다. 예. 근데 이게 혹시 제가 잘 섭취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비엔알17은 아무래도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는 생균이기 때문에요. 네. 고온에서는 사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온 가족 모두 체지방은 쏙 빼고 근육은 좀 쭉 늘릴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그럼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탄수화물이 더 많을까요? 에이, 이거 쉽다. 당연히잖아. 네. 정답은 바로 네. 유자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유자차. 왜죠? 왜죠? 이 유자차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도 이 정제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거죠. 그렇군요. Channel A.